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전명은 어떻게 준비하셨죠? 예, 종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라 그래서 잡았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라. 이렇게 정하신 그 이유부터 들려주세요. 예, 일단 시장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측면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9월 FOMC 이후에 다시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 국면으로 좀 빠져들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또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좀 돼야 되는데 전일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 자체도 쇼크 수준에 좀 나왔고 전일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에 기대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30거래일 만에 3일 연속 매수하다가 다시 대규모 매도세로 좀 전환이 좀 됐고 전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이고 또 신흥시장과 관련된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연속 지금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불안한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쉽게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이미 어떤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완화된 또 국면이고 현재 또 중개 경기 지표도 안 좋고 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신흥시장 자체도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을 감안해 본다 한다면 당장 올해 안에 개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또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것도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수의 어떤 하방은 충분히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한적인 지수의 박스권 등락 국면 속에서는 아무래도 지수의 방향성 잡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수를 둘러싼 환경은 좋지가 못한데 그래도 하반 경직성에 대한 기대는 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보자라는 그 말씀이신데 그러자면 또 어떤 점들을 봐야 되는 건지 미션들 살펴보죠. 네, 오늘 미션은 그런 관점에서 전략 위주로 해서 세 가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는 충분히 하방이 지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주가 빠지면 사야 되는 거고 또 윗방으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풀랜드 푸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장 자체는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유지의 대응 전략이고 그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실적이 아무래도 많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FOMC도 중요하지만은 추석 이후에는 바로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실적 발표가 시장이 좀 되면서 프리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호전 업종과 종목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풀앤푸시를 주셨어요. 네. 예, 일단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국면이지만은 전 지수는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주가 급락 과정에서 불확실한 국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 악성 매물 자체도 정리가 좀 된 상태고 미국 시장과 외국계 자금 자체도 지난 30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 집중적인 매도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좀 됐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수는 개인적으로 짧게 본다 한다면 1950에서 1980포인트 정도 구간이고요. 조금 10월 달에 FOMC까지 본다 한다면 1930에서 2030포인트 정도의 그렇다 제한적인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지수 1950포인트, 단기적으로는 1950포인트 아래에서 매수하고 1980포인트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코스피 시장 쪽이 유리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본다 한다면 650과 720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670과 최근에 고점 라인 형성됐던 695 라인에서 제한적인 박스권에서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흐름을 전망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매번 같은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렇게 종목에 대한 그 뷰는 좀 달라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FOMC 이후에 시장이 이제 경기 관련 종목 쪽으로 시장이 쏠리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관련 대표적인 국내 수출주들이 조금 전에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아직까지는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개 제조업 지표 자체가 가장 큰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주들이 최근에 본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 8월 달에 14.7% 정도 크게 감소한 이후에 최근에 9월 20일까지 본다 한다 하더라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6%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9개월 연속 지금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매출액 증가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S&P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지만은 2000년도 이후에 2002년도 이후에 집계된 이후에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올해 신용 등급 하락
기업들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대외적인 여건 자체에 따라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여건 자체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대기업, 글로벌 시장의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중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반전하는 그 시점이 되지 않고서는 대형주 중심의 수출주들은 당분간 제한적인 등락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경기 수준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중성 종목들도 그렇게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성 종목 중에서 실적이 뛰어나게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 추세가 충분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 자체는 당분간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어떤 방어적인 내수주와 그다음에 중성 실적 호전 종목 중심에서 제한적인 종목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세 번째 미션이 3분기 실적 호전 업종과 종목에 투자하라인데 자,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3분기 실적 호전 업종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좋아졌던 업종이 그래도 3분기 때 실적이 그대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급종 같은 게 2분기 때 실적이 워낙 많이 좋아서 3분기 때 실적은 2분기 때보다는 몸이 시지만은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좀 증가 좀 되는 것 같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실적에 따라 약간의 하향 조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은 PER 기준에서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업종 자체도 실적이 꾸준히 좋게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내년도에 순이익 자체를 거의 4천억 넘게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주당 순이익이 그렇게 된다면 1,700억 정도까지 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증권업종도 시장 자체가 유치 좀 되고 있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실적이 좀 증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양이라든가 일부 이제 하반기 때 풍산이 실적이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영업이익 증가되면 단기 수익 자체가 악시로 떨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약간 바닥권에서 턴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신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들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실적이 상향되는 그런 업종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션을 좀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종목이 궁금합니다. 레이더망이 걸리는 종목들 어떤 종목 주실까요? 네, 일단 몇몇 전략을 본다면 조금 전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 하방이 지금 지지가 좀 되는 거니까 주수가 1950포인트 아래 국면에서는 매수해서 올라가면 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시장의 방향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중소형 실적 호전 종목 중심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따진다 한다면 조금 이제 하학업종과 건설업종 자체가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7월달 이후에 나온 선행 지표, 건축 허가 면적이라든가 착공이라든가 수직 건설을 본다 한다면 2000년도 이후에 대부분 사상 최고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2분기 때 본격적으로 분양이 징계됨에 따라 가지고 3분기, 4분기 특히 내년도 1월달까지 실적이 턴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는 관점에서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중심으로 가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급종 중에서는 대한유라든가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개별 실적 호전 종목 중에서는 AK홀딩스가 전일 제주항공 상장권이 좀 나왔지만 여전히 자회사들 자체가 내수 소비 섹터들입니다.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쪽이고 건자재 관련 쪽에 삼목 S폼이라든가 관련 또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대응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